이 이야기는 1991년도에 포항시 땡땡동에 위치한 M이라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들이다. 아파트 이름을 지금 밝힐 수 없는 건 여기서 그 이름을 댄다면 그때의 일을 애써 진정시키고 살아가는 그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니셜로 표현한다. M 아파트는 시공 때부터 심상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다. 착공에 들어가 완공이 될 때까지 여기서 일하던 인부를 포함하여 그곳에서 놀던 아이들까지 10여 명이 죽어나갔다. 공사장에서 사고로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그곳에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다. 모두가 같은 장소에서 이상한 여자와 만난 후 며칠을 못 넘기고 죽고 만 것이다. 그리고 사인을 보면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모두가 심장마비였다. 가족의 말을 인용하면 이들은 하나같이 그 여자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었다. 난 여기 사는데 넌 어디 살아? 만나서 반가웠어요. 하고 인사를 하곤 돌아갔다고 한다. 그리곤 그 여인을 만난 후 길어야 2, 3일을 못 견디고 전부 눈을 감았다는 것이었다. 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였지만 가족들 외엔 남들에겐 큰 관심거리가 되지 않았고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나고 M 아파트엔 27개 동이 드디어 탄생하게 된다. 사람들은 위치가 좋고 돈이 된다는 이유로 앞다퉈 입주를 시작하였고 분양 이틀 만에 모든 입주자가 결정되었다. 그렇게 모두들 입주를 하였고 이곳에서의 이상한 사망사건은 그들의 뇌리에서 없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가 지났을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던 곳, 즉 12동에서 이상한 죽음의 그림자가 내비쳐지기 시작한 것이다. 의문의 죽음 첫 번째, 1401호에 사는 신혼부부 중 남편. 맞벌이를 하는 이 신혼부부는 아침마다 둘이 조깅을 하곤 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조깅을 나갔고 코스는 매일 달리던 뒷산 등산로였다. 다정하게 둘이서 얘기를 주고받으며 뛰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 자리에 서버리는 것이 아닌가. 속도를 못 맞춘 아내는 10여 미터를 더 달려나가더니 멈춰 서게 되었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남편은 혼자서 뭐라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내는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러면서 남편 앞으로 다가갔을 때 남편은 빵긋 웃으면서 허공에 대고 가볍게 목례를 하더니 다시 뛰는 것이었다. 집에 돌아온 후 아내가 남편에게 아까 왜 그랬냐고 물어봤다. 그러니까 남편이 좀 전에 나하고 얘기 나눴던 여자가 1301호에 산다면서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하길래 그래서 나도 반갑다고 인사했지. 그러자 아낸 무슨 소리냐고, 거기에 무슨 여자가 있었냐면서 대체 누구랑 대화를 했다는 거냐고, 그냥 당신 혼자 중얼댄 거라고. 이게 아침부터 정신을 못 차린다면서 바가지를 긁어댔고 그렇게 둘은 가볍게 다툰 뒤 서로의 직장에 갔다고 한다. 아내는 아침부터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은 것이
마음에 걸려 맛있는 장보기를 해서 집으로 돌아왔고 현관문이 열려 있길래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를 하며 방문을 활짝 열었는데 이게 웬일인가. 분명 아침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죽어있는 것이었다.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고 비명 소리를 들은 옆집 아주머니가 뛰어와 봤지만 남편이 죽어있는 것은 현실이었다. 아내는 기절을 했고 옆집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남편의 장례식을 치렀지만 너무도 이해가지 않는 대목일 뿐이었다. 아침에 멀쩡하던 남편이 왜 죽어?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문득 아침에 남편이 봤다던 1301호 여자가 생각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소복을 입은 채 부랴부랴 1301호에 내려가 봤더니 그곳은 유일하게 아직 입주가 되지 않은 빈집이었다. 그럼 남편이 봤다는 새벽의 그 여인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두 번째 의문의 죽음. 이곳은 12동 808호. 금술이 좋은 40대 부부집이었다. 하지만 하나 안타까운 것은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웃음소리가 끊기는 날이 없었다는 것이 동네 사람들의 증언이다. 1401호 남편이 죽은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부부는 안방에 마주 앉아 TV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다고 한다. 그렇게 어느덧 밤은 깊어갔고 부부는 잠자리에 누웠는데 뜬금없이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했다. 여보, 나 오늘 1301호 여자 봤는데 글쎄 이 여자가 날 아네? 나보고 808호에 살지 않냐면서 인사를 하는데 말이야. 어떨결에 인사 받았는데 글쎄 그 여자가 날 어떻게 알았을까? 나한테 관심이 있나? 하면서 웃으면서 말했다. 하지만 순간 아내는 둔기로 뒤통수를 맞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 아닌가? 1401호 남자가 1301호 여자를 보고 죽었지 않나? 한마디로 그런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남편은 아내의 얼굴이 백지장이 되어버리자 이거 괜한 얘기를 했다면서 아내를 달래주었지만 아내는 남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느새 남편은 잠들어 버렸지만 아내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불안한 기운이 온몸에서 떠날 줄 몰랐고 계속해서 잠자는 남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숨을 쉬는지 확인해 볼 뿐이었다. 그렇게 반복하는 동안 시간은 흘렀고 아내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새 남편의 가슴에 귀를 댄 채 잠이 들고 말았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아내는 깜짝 놀라며 눈을 떴고 반사적으로 남편의 심장에 귀를 갖다 대보았다.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숨을 쉬지 않았다. 아내는 고개를 들어 남편 얼굴을 쳐다봤다. 하지만 남편은 두 눈을 크게 뜬 채 허공만 쳐다보고 있었다. 아내는 경악에 찬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남편을 흔들어 봤지만 남편은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 의문의 죽음 세 번째. 드디어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12동에 사는 사람들은 겁을 먹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하나둘 집을 내놓기 시작했지만 소문은 벌써 천리말리 퍼진 상태라 아무도 M 아파트 자체에
오길 꺼려했다. 이러다 보니 입주시에 1억 2천 하던 집값이 8천만 원까지 내려와도 사람들은 안 들어오려고 했고 12동은 6천만 원도 안 되게 집을 내놓는 사람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여튼 이러한 와중에도 12동 705호에서 의문의 죽음이 또 발생되었다. 이번 희생자는 시골에서 유학 온 학생이었다. 705호는 노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었다. 노부부는 두 분이서 사시는 게 적적하셨는지 방 한 칸을 새로 놨는데 거기에 이 학생이 들어왔던 것이다. 이 학생은 공부벌레라서 새벽같이 학교에 가면 밤늦게 또는 새벽에 들어오는 곳이 다반사였다. 그리고 이 학생은 노부부를 부모님같이 따랐다고 한다. 노인들이 잠이 없는 걸 알곤 조금 일찍 들어오는 날엔 노부부를 위해 노래도 불러주고 식사 준비도 해주고 하는 그런 착한 학생이었다. 물론 노부부도 이 학생을 자식처럼 때론 손자처럼 귀여워해 주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말동무를 해주었다고 한다. 시골에서 올라온 터라 포항 지리도 모를 뿐더러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포항이란 낯선 곳에서 이 학생에겐 노부부는 부모님이자 친구였던 것이다. 이곳에서 의문의 죽음이 나돌자 노부부는 언제나 늦게 다니는 이 학생을 걱정했다고 한다. 깡패 조심, 차 조심하라고 입에 달고 다니셨는데 의문의 죽음이 생기고부턴 낯선 여인을 조심하라고 내내 당부하셨다고 한다. 학생은 그런 건 믿을 게 못 된다며 걱정 마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나 건강 조심하라고 되려 당부 드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808호 남자가 죽은 지 열흘이 채 안 되었을 무렵 학생이 새파랗게 질려 집으로 뛰어 들어왔다. 다짜고짜 이 학생은 1301호 여자를 봤다며 나 죽는 거 아니냐며 울고 불며 난리가 났다는 것이었다. 노부부는 털컹 떨어지는 가슴을 억제하며 학생에게 말했다. 그건 전부 헛소문이니 걱정하지 말으라며 학생을 위로했다. 하지만 학생은 무서움을 떨치지 못했고 온몸을 덜덜 떨 뿐이었다. 밤은 깊어왔지만 학생이 너무 무서워하길래 노부부는 학생을 노부부 침실에서 같이 재우기로 했다. 노부부는 겁에 질린 학생을 계속해서 진정시켜주고 등을 토닥거려주면서 마음을 최대한 편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어느새 학생은 잠에 빠져들었고 노인들도 잠이 들었다. 아침은 다가왔고 할머니가 잠에서 깨어 본능적으로 학생을 쳐다보다가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두 눈을 크게 뜨고 허공을 바라보며 학생은 죽어 있었다. 이제 이 아파트 주민들은 모두가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특히 12동에 사는 주민들은 사는 게 아니었다. 그리하여 12동 주민들은 법원에 탄원서를 내게 되었지만 법원은 과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일이라며 패소 처리를 해버렸다. 주민들은 시공업체 W건설을 상대로 계속하여 투쟁하였고 4년여에 걸친 투쟁으로 1995년 드디어 W건설은 M아파트 중 12동만 입주시 금액을 돌려주기로 하고 12동을 폐쇄시켜버렸다. 4년 동안에도 12동의 의문의 죽음은 몇 건이 더 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M아파트에 가보면 27개 동 중 12동만이 폐쇄가 된 채 음침하게 아직도 홀로서기를 하고 있다. 믿지 못할 이야기지만 12동이 폐쇄된 후부터는 의문의 죽음은 볼 수가 없었다고 한다.